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오늘은 조금 제 목소리 톤이 컸던 것 같아요. 노래를 틀어놓고 하다 보니까 노래소리와 제 목소리, 그러니까 노래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 목소리가 좀 묻힌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 목소리를 들리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 목소리를 좀 더 키워야 되겠다라는 신호가 그런 생각들을 함으로써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노래소리 때문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지만 제가 연습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노래소리에 신경 써서 제 목소리를 더 크게 해야 되고, 또 이 노래소리가 어찌 보면 산만한 청중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정말 청중분들이 저만 이렇게 바라봐주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도 할 수 있고, 연인과 대화도 할 수 있고, 친구와 어떤 잡담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하나의 좀 시뮬레이션으로 보자면 음악이 나오는 부분들이 그렇게 좀 산만한 그런 청중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고 좀 더 전달력 있게,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을 계속 해봐야 되겠죠. 방법이야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만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생각을 계속하고 또 무대에 계속 서보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그래서 가상으로 이런 노래를 틀어놓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좀 그렇잖아요. 제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노래 한 곡에 엄청 많은 감동,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듯이 좀 노래를 틀어놓고 하면 좀 더 정서적으로나 감정이입이나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래를 틀어놓고 하려고 하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 목소리가 좀 더 톤이 커진다는 건 좋은 긍정적인 효과인 것 같아요. 노래소리에 제 목소리가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발성 연습도 더 잘 되는 거겠죠. 배에 힘을 많이 주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목소리도 크게, 목에 무리 가지 않게끔 하고요. 또 목소리를 크게 함으로써 자세 또한 옆으로 보면 좀 굽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청중분들과 대화한다는 마음가짐을 한다면 제가 좀 더 다가가는 그런 리액션이 되겠죠. 지금 그래서 카메라도 보면은 제가 앞으로 조금만 가면 위에가 잘 좀 잘려서 나오죠. 그래서 위에서 잘려서 나오는 걸 제가 조금만 숙이면 제대로 나오게끔 구도를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줌으로써 제가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좀 방법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도 옳다 그르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점점 나은 그런 방향을 찾도록 하는 거겠죠. 노래는 물론 제가 어떤 강단에 섰을 때 노래 틀어놓고 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명강사가 되거나 정말 누구나 이렇게 알아봐주는, 누구나 원하는 그런 강사가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노래를 틀어놓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아직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 또한 좀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나 편견에서 온 잘못된 그런 생각이겠죠. 역설적으로 좀 생각해봐서 역발상을 해보는 거예요. 노래를 틀어놓고 하는 강사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좀 산만해 보이지만 그 산만함 속에서 좀 더 주의 집중할 수 있게 어떤 요소들을 만든다면, 노래들을 좀 활용을 잘하면 더 플러스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데만 벌써 4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네요.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쪽지를 뽑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단어였으면 좋겠네요. 철학! 이번에도 처음 나오는 단어가 선택이 됐습니다. 철학.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철학적이야? 그러니까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니? 너는 왜 어렵게 생각을 하니?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에 대한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철학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고대 뭐 이런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 연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해서 아 이건 아니다. 그리고 동양 철학 같은 거 보니까 뭐 그걸 뭐라고 관상, 손금 뭐 이런 기타 등등 있잖아요. 뭐 이런 쪽으로도 보는 철학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종종 동네에 한 군데 정도는 철학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동네가 아닌 좀 이렇게 사람이 밀집된 동네나 시내 같은 데 갔을 때 철학관이라고 써져 있었던 간판에 좀 종종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철학을 좀 더 접하는 기회가 많았지만 지금은 돌아다니면서 철학관을 찾아보는 게 그렇게 흔치는 않더라고요. 대신 책이라든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학책을 제가 뭐 철학책이라고 해서 옛날 고전 책이 아닌 현대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연구하는 철학자들이 써놓은 책들 좀 쉽게 나오잖아요. 그런 책들을 보면 누구나 사람은 다 철학적이다라는 질문을 하고 살고 하고 자라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구는 어디에서 탄생이 됐을까?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질문, 어떤 사람은 신을 믿는 사람은 하느님이 만들었다고 할 거고 신이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는 반문을 하겠죠. 이런 질문들조차가 다 철학에서 나오는 하나의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듯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던져봤을 법한 한 번씩 가져봤을 의문들 이런 것들이 철학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 철학을 이제 중점으로 놓고 보시는 분들은 철학의 파생이 돼서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뭐가 발달되고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제가 살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도 어찌 보면 또 철학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해봐요.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아는 지식이 또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유명하신 분들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런 뻔한 이야기는 좀 식상하기도 하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는 게 저 자신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분들 아리스토텔레스 발음이 좀 꼬이네요. 이런 분들은 워낙에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명언들이야 뭐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고 그런 이야기들 꺼내서 전달하는 것도 어찌 보면 공감대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써먹음으로써 서로 니즈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의 기술적인 거겠지만 그보다는 좀 더 저만의 생각, 제가 갖고 있는 철학에 대한 이미지, 제가 말할 수 있는 철학에 대한 저만의 정의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생각이겠죠. 좀 잘못된 선입견, 편견 이런 데서 오는 철학적 관점으로 보자면 이게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게 옳고 그르냐가 아닌 지금 내가 생각하는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한 뭔가의 생각 그리고 말 그러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깨달음 이런 것들이 철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생각하고 수없이 결론을 내리고 수없이 후회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철학의 하나의 일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철학을 배우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은 철학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어떤 고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연구를 했다고 해서 학식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철학을 하는 철학자들이 아닌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철학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철학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또한 저만의 그냥 정의고 저만의 생각이겠죠. 이렇듯 이제 철학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참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해요. 아,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나 같은 게 감히 무슨 철학을 논해 이런 생각도 하지만 철학 뭐 별거 있어?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다 철학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좀 어려운가요? 철학은 그래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철학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닌 나만 이해하지만 이건 아니고 나는 이해하는데 남들은 이해하기 힘든 것, 이게 철학의 근본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나 자신을 이해시키고 다른 사람들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게 또 철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유명하셨던 분들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분들 제자가 되고자 또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있었고 공자, 맹자님들도 제자가 있었고 석가모님 제자가 있었고 다 소크라테스도 다 제자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가 있었고 그분들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공감대, 전달력, 호소력, 진정성 이런 것들이 다 결부돼서 뭔가 하나의 신격화되는 그 사람을 믿고 따르게 되는 그렇게 힘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인 생각을 갖고 살지만 그 생각을 누군가가 동조하게끔 누군가를 끌어갈 수 있는 만큼의 발전을 시키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했을 노력들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는 또 할 것이고 그렇게 또 사람들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끔 인도할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입지를 높여가겠죠. 최근 2년, 3년 안에 따지고 보면 이제 2년, 3년 안에 좀 많이 유명해졌던 분은 마이크 샌데이 교수가 있을 테고요. 그렇듯 이제 한 시대를 풍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 나라에서만 혹은 한 마을에서만 이렇게 좀 작은 구성 단위에서 혹은 넓은 구성 단위에서 활약하시는 분들도 잘 찾아보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 대통령 같은 분들도 뭐 지금 대통령이 되신 분도 그렇고 같이 경쟁을 하셨던 분도 그렇고 경쟁을 하셨던 분한테 양보하셨던 분도 그렇고 이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믿고 따라주는 그런 지지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서 그 믿음에 대한 좀 배신감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틀어졌을 때는 등을 돌리고 떠나가겠지만 저는 이제 하느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식을 알고 있지는 않아요. 하느님도 보면은 이제 베드로인가요? 어떤 분이 배신을 하잖아요. 유다인가요? 그분이 배신을 하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면서 평생을 나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언젠가는 나를 떠나시는 분들 혹은 나를 배신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 철학적인 이야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갔네요.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쯤에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부족하다는 거 다시 한번 또 깨닫는 언제쯤이면 좀 더 저 자신한테 좀 칭찬을 해줄 수 있을지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동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에는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저희 생각을 좀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또 생각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면서 사람들도 많이 상대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깨달아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1mm라도 발전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동영상을 남기도록 노력하고 이쯤에서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